네, 여러분 주말 잘들 보내셨나요? 첫 곡은 K-윌의 이러지마 제발을 들려드렸습니다. 저 목소리 잠긴 것 같다고. 월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네, 괜찮아요. 발칙한 뉴스 좀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목이 잠기는 게 말을 좀 많이 해야 목이 트이거든요. 말 좀 오늘 또 흥분해서 욱하면서 방송 또 하다 보면 아마 방송 발칙한 뉴스 말미쯤 되면 자연스럽게 목이 풀려서 원래들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주말에 과닭하신 거 아닌지요? 그러고 보니까 주말에 닭을 못 먹었네요. 이런 안타까워. 오늘 닭 먹어야겠어요. 네, 득음. 그렇죠. 발칙한 뉴스를 하다 보면 워낙 욱해서 소리 막 지르다 보니까 그냥 뭐 자연스럽게 매일 아침 득음을 하고 있어요. 뉴스 하다 보면 욱해서 목이 트이는 그런 효과. 여러분도 목이 좀 잠겼다 싶으시면 욱하는 뉴스 들으면서 소리 한번 질러주고 그러세요. 저만의 목 풀기 비법이랄까요? 네, 오늘 이야기, 오프닝에서 잠깐 드렸던 이야기, 정수정학회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후보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선 앞두고 언제든지 좀 터지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나 터졌습니다. 사실상 정수정학회는 이 박근혜 후보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 과거사 문제와도 크게 이렇게 좀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잖아요. 명백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민간 기업을 강탈해서 빼앗아서 자신의 이제 그 이속을 채웠던 그런 그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정수장학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회 환원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식적으로 이제 좋은 이 방법으로 혹은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준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몰래 뒤에서 어떤 꼼수를 부리면서 사회 환원이 아니라 어떤 곳에 자신이 원하는 곳에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게 이제 그 전국에 아주 태풍의 눈? 대선 전국의 태풍의 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죠? 한마디로 작물이죠, 작물. 작물을 몰래 판다. 이건 정말 범죄잖아요, 그죠? 작물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건 작물을 몰래 매각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이 지금 정수장학회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 논란이 이제 떠오른 이유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하고요. MBC의 이분 유명하죠. 김진숙 아닙니다.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아까 제가 요거 이야기하다가 버벅거렸는데 기획홍보본부장 이 두 분이 몰래 비밀 회동을 벌였다라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면서 화제가 된 건데요. 원래는 그런 거 아니고 원래 통상적인 업무였다. 이 회동은 그렇게 이제 MBC 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겨레 측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이 대화록을 공개를 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지 통상적인 업무라고 치기에는 너무나도 아주 대선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아주 큰 일을 구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발언들을 쭉쭉 하셨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좀 예전에도 발칙한 뉴스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김재철 사장님하고도 최필립 이사장께서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오셨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같이 골프 치러 다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또 해 오셨는데 이제 김진숙 이 기획홍보본부장께서 직접 또 나오셔가지고 구체적인 이제 김재철 사장이랑은 미리 이제 좀 이야기를 하시고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같이 또 이제 구체적인 안을 이제 구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나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이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방식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장소로 대형 광장, 대학 이런 것들을 이제 지목을 하면서 사회자도 MBC 아나운서를 배제하고 진행자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를 가진 사람을 고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이진숙 본부장이 하셨다고 하고요.
이게 굉장히 정치적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그림은 괜찮게 보일 필요가 있다. 역시 언론인답게 어떤 언론인지는 뭐 모르겠으나 그림을 굉장히 언론 홍보 효과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걸 이제 딱 지분 매각하고 뭐 이럴 때 기자회견을 멋지게 해야 된다 이거죠. 언론 효과를 최대한 노려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진숙 본부장께서 역시 기획홍보본부장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그림을 싹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필립 이사장이 이거 기자회견하게 되면 비꼬는 말이 상당히 나올 텐데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대선 앞두고 잔깨 부리는 거라고 이야기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진숙 본부장도 네 맞습니다. 박근혜에게 뭐 도움을 이러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걸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이런 걸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네. 뭐 알면서도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비공개로 같이 MBC와 정수장학회가 손을 맞잡고 이런 거 이제 지분 매각하는 것을 또 그리 멋지게 해서 추진하는 걸 뻔히 대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알면서도 이걸 추진한다는 것은 대놓고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대놓고 박근혜를 쫙쫙 밀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참 아주 멋져요, 멋져. 그래서 지금 뭐 MBC뿐만이 아니라 이 정수장학회가 손대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이 뭐 부산일보 쪽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정수장학회가 뭐 지분을 매각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실제로 이게 뭐 도의적으로 혹은 작물을 이렇게 파는 게 말이 되냐, 도의적으로 그게 되냐, 이걸 이제 일단은 두고서라도 사실상 법적으로도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이 지금 올해 초에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김지태 씨 유족들께서요,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부산일보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법원에서 부산일보 주식의 매매, 양도, 질권 설정 등 일체 처분을 해서도 안 되고 부산일보를 상대로 주권 인도를 청구해서도 안 된다고 유족들의 의견을 법원 측에서 받아들인 바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수장학회 마음대로 부산일보 지분을 매각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도 안 되는데 지들이 뭔데 법 위에 계시는 분들이라는 건가? 자기들 마음대로 부산일보 이렇게 뭐 지분 매각 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산일보 쪽에서 이제 이틀 동안 아시겠지만 편집국장님께서 굉장히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을 계속해서 겪고 계시잖아요. 그 좀 정수장학회에 대한 비판적인 이 보도들을 하시면서 정수장학회 사실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정수장학회가 딱 버티고 있는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수장학회가 버티고 있는데 부산일보에서 정수장학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쓴다. 박근혜를 비판하는 기사를 쓴다. 이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거의 뭐 독립투사 같은 일을 하시는 건데요. 이 편집국장님께서 책상을 빼고 막 이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또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거의 투쟁하다시피 그렇게 부산일보를 이끌어 오신 바 있는데요. 이랬던 부산일보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박근혜를 어떻게든 대통령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부산 지역에 있는 기업들 정수장학회는 뭐 할 것 없고요. 이런 쪽에서 거의 뭐 부산일보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필립 이사장하고 이진숙 본부장 같이 만난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하네요. 뭐 부산일보의 경우 노조에서 이거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워딩입니다. 지랄들을 하는데 도저히 이 이상은 손 못 대겠다. 노조 때문에 부산일보가 민주당인지 진보당인지 기관지로 돼 있으니까 이 부산 지역, 부산 경남 지역 기업 총수들이 안 되겠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지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작물을 이걸 어디다 파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아마도 이게 부산일보의 논조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기업들에게 팔아 넘기려는 숫자가 아니냐, 요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산일보는 뭐 MBC 이런 부분들 지분 팔아서 지분 어디다가 팔겠어요. 정치정학회가 뭐 어디 진보적인 뭐 이런 곳에 이 지분을 팔 생각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도 또 많은 아주 정치정학회와 비슷한 성향 혹은 그보다 더한 성향을 가진 또 많은 분들에게 이걸 팔아서 뭐 MBC며 부산일보며 보다 더 대선에 쫙 박근혜 후보에게 집중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지 않겠냐. 마치 이게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거죠. 정치정학회가 그동안 박근혜 후보와 이 연관성을 어떻게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사회 한원화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있었고, 그러니까 이참에 대충 매각하면서 대충 손 털어버리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중동도 뭐 파는 건 파는 거지만 이런 상황은 아니다. 대선 앞두고 괜히 이걸 팔았다가 욕만 듣는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민주진보 진영에서 요구했던 것은 훔쳐왔던 거니까 본인들에게 돌려주란 얘기지 니들 재산처럼 이걸 팔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었다 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아니 자기 거야 이걸 뭐 팔고 사고가 있는 거지 훔쳐온 물건을 누가 어디다가 팔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이번에 또 이참에 또 한번 이렇게 대놓고 자기들이 알아서 요걸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꽁냥꽁냥 하면서 정치정학회를 다시금 또 논란 위로 이렇게 수면 위로 딱 끄집어 올려준 마당에 이참에 정치정학회 확실하게 이 문제를 대선도 또 이렇게 앞두고 있겠다. 이때만큼 정치정학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시금 유족들에게 돌려주기를 부일장학회 원래 이제 유족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뺏었던 물건이니까 원주인에게 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뭐 매각하면서 뭐 매각 처분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대충 이게 뭐 마치 아닌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털고 가시려고 하는데 이참에 뭐 과거사 문제와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뭐 사과를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이참에 제대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죠. 이게 정말 그 사과가 진정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정치정학회 문제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게 뭐 부정하게 취득했던 재산들 이런 것들을 다시금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사회에 환원하고 이런 과정들이 보다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절대 이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사건과 새누리당은 절대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후보와 우리와는 절대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애써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정치정학회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걸 박근혜 후보랑은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나? 누구야? 그걸 누가 있을까요? 네. 또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어떻게 덮어보려고 다른 사건도 터뜨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요즘 가뜩이나 또 북풍 계속해서 뭐 NN을 어쩌고 하면서 북풍몰이 계속하고 있잖아요.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는 이참에 정치정학회 제대로 한번 작물을 원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파보자고요. 좋습니다. 네. 음악 하나 더 듣고 와서요.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까 신청곡 주셨는데요. 럼블피쉬. 너 그렇게 살지 마. 어머. 뭐 좀, 네.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 듣고 올게요.